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남일전자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세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 금액이 좀 틀리게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대로 고치죠. 그러면 당기순이익 영향 미치고 그리고 관련된 각종 서식들 수정될 거다, 그지? 오케이.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엽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를 560만 원에서 뭘로? 650만 원으로 수정하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금액이 바뀔 거다, 그지? 650만 원으로 수정하면은 당기순이익이 23600000으로 바뀌네. 자, 요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갈 겁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수정되기 전 금액이 입력되어 있을 거라고, 그지? 요거를 이제 수정된 금액으로 23600000으로 숫자 외우기 어렵네. 23600000으로, 그지? 이렇게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에 클릭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이 어떻게 바뀝니까? 4733500으로 바뀝니다. 요게 기말 재무상태표로 갈 겁니다. 그죠? 지금 전기분 얘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갈 거다, 그지? 자, 4733500. 자, 이걸로 수정을 하자.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금액을 뭘로? 4733500으로 수정하자. 지금 수정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합계가 지금 서로 다른 상태다, 그지? 제대로 수정하고 나면 요 차에 대차 차액이 0원으로 싹 바뀔 겁니다. 자, 4733500 엔터. 됐습니까? 엔터키 치니까 이제 대차 차액이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서식 수정 완료. 됐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아래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둘 다 일반 거래처다, 그지?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하나씩 입력하자. 50001.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자, 이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한진캐피탈. 자, 유형은 동시라고 했네요. 3번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181224007. 대표자 이름은 김용수. 됐죠? 그 다음에 50002 주식회사 성우중기. 유형은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13181252245. 대표자 이름은 이판술. 이렇게 하면 제시된 것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주식회사 한진캐피탈 왠지 금융회사 느낌이 드는데 혹시 금융기관 탭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봅니다. 왜? 자, 제시되어 있는 코드번호 50001 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직원번호 금융기관 탭에는 코드번호가 요런 값일 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 출제자가 그 캐피탈 뭐 이름이 주식회사 한진캐피탈이라도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입력하십시오라는 의도로 출제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참고로 그런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511번 코드번호 복리후생비 계정의 대체점표 적요 3번에다가 이렇게 좀 등록해 주세요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코드번호 511번이 제시되어 있다, 그지? 그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지?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511 코드를 511이라고 타이핑하면은 커서가 바로 511번으로 딱 이동된다, 그지?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자, 여기에 대해서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 적요 중에서 무슨 적요? 대체 적요랍니다. 대체 적요를 좀 풀어가지고 대체점표 적요라고 풀었었네요. 됐죠? 자, 대체 적요에다가 번호를 몇 번이라고 매긴다고요? 번호를 3번이라고 번호 매기고 공장 직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 됐죠?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뇌염이랑 예방 접종비랑 그 사이에 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지? 뭐 그거는 채점 대상 아니겠지 뭐. 되도록이면 그냥 동일하게 입력하고 싶은데 요 사이가 띄어야 되는지 안 띄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채점하고는 관계 없을 거야. 그냥 띄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 좀 띄울게요. 됐습니다. 자, 공장 직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 공장 직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 오케이. 자, 메뉴 닫고요.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봅시다. 1번 문항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 35만 원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PC카드로 납부했다. 단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를 확인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랍니다. 6월 30일자 분계부터 일단 확인할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6월 30일 조회하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는 분계가 있다, 그지? 세 달 단위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가지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얼마를 납부 또는 환급받을 것인지 딱딱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4, 5, 6월 세 달치에 대해서는 정리해 보았더니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다, 그것이 매출이 더 컸나 봐.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납부하냐면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된 거 3,5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3,5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그러면 요 대변의 미지급 세금을 차변으로 이제 적어서 없애면 될 거다, 그지? 3,500만 원. 자, 오늘은 며칠이라고? 7월 25일이라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얼마? 3,500만 원. 자, 이제 요거를 납부하면 돼. 그런데 뭘로?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이겁니다. 요새는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거든. 뭐 실무에 좀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생긴대. 35만 원. 이거는 판관비에 로 분류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수수료 비용이지, 그지? 차변에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면서 800번대 코드 됐으니까 금액 얼마요?
3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요. 외상이라는 뜻이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고 거래처를 BC카드로 하면 될 겁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 BC카드 됐지요? 이렇게 대변 BC카드로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20일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고요.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주식회사 토즈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혹시라도 우리 잔고보다 초과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한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당좌 차월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길게 풀었었지만 별거 아니야, 그지? 당좌 예금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계약한 거다. 그런데 현재 당좌 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로 지금 수표를 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상태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자, 당좌 예금 잔액보다 지금 초과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상태니까 대변을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빚진 상태니까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자면 대변을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시 계정 과목인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됐죠? 대변을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뭐 은행이지 뭐 기업은행으로 회계 처리 대변을 하자. 얼마? 1,800만 원. 차변은요.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했대. 대변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거야.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는 것이지 뭐. 그치? 1,800만 원. 차변에 적히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토지 상사가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8월 20일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토지 주식회사 토지 상사 1,8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도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 오케이.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어디? 기업은행. 금액은 1,8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운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의 공정 가치는 4천만 원이다. 최대 주주로부터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지? 기분 좋다. 그지? 대변은 뭘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금액 얼마? 4천만 원. 차변은요. 토지 4천만 원 기록하는 것이. 그지? 돈 하나도 안 주었다고 토지 취득원가 0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얼마짜리 토지 받았다고? 4천만 원짜리 토지 받았다고. 차변은 토지 4천만 원. 대변은 그 부분만큼 수익. 계정 과목은 자산 수증 이익이다. 입력합시다. 9월 10일 차변에 토지 4천만 원. 대변 자산 수증 이익 4천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2일
주식회사 봄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손 확정 분괴인데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만 너무 많이 출제되었다 그지? 조금 변형을 했다. 뭡니까? 미수금입니다. 논리는 똑같아.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은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먼저 기록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용 계정 과목인 대손 삼각비로 인식하는데 주의할 점 계정 과목 이름이 대손 삼각비가 아니고 뭐 기타의 대손 삼각비더라. 그리고 그 분류가 판관비가 아니고 뭘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이론편 문제에서만 주로 물어봤는데 실기편 문제로 출제된 것이다 이겁니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거 너 혹시 아니? 알고 있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시다. 그리고 현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어떻게 조회하십시오라고 출제했답니다. 조회해서 일단 금액부터 확인하자. 10월 12일자로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자,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80만 원이 있네. 작년도부터 넘어온 80만 원이 있다 이겁니다. 80만 원. 그러면 차변 회계 처리 80만 원까지는 대손 충당금으로 그리고 120만 원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날짜는 10월 12일. 대변에 미수금 적어주고 그렇죠. 어디였습니까? 주식회사 봄꽃 상사 금액은 2천만 원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오케이. 그리고 차변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부터 적어준다.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중에서 미수금에 대한 거 121번 코드네. 금액 8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20만 원은 비용 계정 과목이고 이름은 대손 삼각비가 아니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의 코드 번호 900번대 코드다 그지? 영업 외 비용이다 이겁니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3일 주식회사 울진에 단기 대여 6개월 후 회수 연이자율 3% 단기 대여하면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1,0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주식회사 울진이라는 거래처에 돈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변은요. 이제 대여금 돈 빌려주는데 뭘로 줬다고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줬답니다. 우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았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뭘로? 현금 계정 과목으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받았을 때는 차변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상대방한테 주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1월 3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울진 금액은 1,000만 원. 대변 뭘로?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10일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해서 동직원의 퇴직금은 800만 원이다.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단 관련 자료를 조회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랍니다. 직원 퇴직했다 그지?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해서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이미 가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직원 퇴직할 줄 알고 우리는 연금회사에 불입해 놓았어. 그런데 무슨 형이라고? DB형이다 이거지. DB형은 실제 종업원이 퇴사한
할 때까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우리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불입한 돈이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박따박 관리가 되고 있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퇴직금 이제 지급해야 돼. 800만 원.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불입한 거 가지고 일단 돈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회계 처리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적혀서 감소될 거야. 운용자산이 적힐 것이고, 혹시라도 연금에서 불입한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어. 이제 회사가 생돈 내야지. 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지. 대변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차변은요, 대손 확정 붕괴하고 동일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자, DB형 퇴직연금을 들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가 따박따박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일단 차변에 기록해. 혹시 부족하면 비용 계정 과목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연습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자, 다만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현재 얼마가 있는지,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지금 문제에서 자료가 직접 제시된 게 아니고 조회하라라고 했다 이겁니다. 일단 금액을 조회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분계 입력하자. 됐죠?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11월 10일자로. 자,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온다, 그지?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어. 작년도보다 넘어왔던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얼마라고 금액이 1,000만 원. 퇴직금 얼마 준다고요? 800만 원. 충분히 크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잡혀 있다, 그지?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냥 800만 원 전체를 다 뭘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면 됩니다. 자, 대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자. 최종 재무 상태표 작성해서 남들 볼 수 있도록 공시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 형태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이렇게 기록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합계잔액시산표 메뉴는 코드 번호 순서대로 계정 과목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자산 쪽에서 지금 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산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어. 이것도 1,000만 원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도 아주 단순하네. 800만 원 퇴직금 주는 거잖아, 그지? 연금에 불입되어 있는 돈 그냥 그대로 뽑아가지고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뽑아가지고 그냥 주면 된다 이겁니다. 대변 계정 과목도 only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등장하고 금액은 800만 원 될 것이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10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불입되어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지금 지급할 거야. 얼마? 800만 원. 차변은요, only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만 오면 되더라, 그지? 얼마? 800만 원.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9월 2일 주식회사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 공급가액 5만 원, 한 개당 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서 보관 중인 주식회사 마포의 약소금을 배서해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부가세 유형 51 과세가 될 것이고요.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대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 그지? 제품 판매하고 약속은 받았으니까 받으럼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했을 거다, 그지? 그 받으럼을 돈 대신 배서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외상 부분은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 입력하면 될 것이고, 자, 문제 푸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지만 용어가 좀 어색하네. 교부라는 용어는요, 예전 종이 세금 계산서 시절 때 사용하던 용어랍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을 한다, 발급을 받는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실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래요. 그래서 뭐 교부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발급받았으면 이렇게 단어 수정해서 교재에는 나중에 수록할게요. 됐죠? 자,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9월 2일. 자, 유형 50일 과세고요. 자,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500개 곱하기 5만 원. 2,500만 원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250만 원. 거래처는요. 저는 이제 타이핑으로 그냥 직접 입력했고 뭐 이런 기능 사용해도 되겠지. 자, 품목란에 원재료 적어주고 수량란에 500개 적어주고 단가란에 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그지? 자동으로 뭐 2,5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기능 활용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제주. 자, 전자외부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지? 분계 차변의 원재료고요. 대변의 밭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금액 얼마요? 1,000만 원. 자, 주의하자. 거래처가 상단부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제주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대변에 적히는 받으럼에 대한 거는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누구로부터 애당초에 약속금을 받았습니까? 주식회사 마포라는 거래처에서 받았잖아, 그지? 그러면 대변에 기록할 때도 주식회사 마포에 대한 받으럼으로 기록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거래처를 주식회사 마포로 수정해 준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라인 입력합니다.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지? 외상 매입금. 금액은 1,750만 원 될 거고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제주가 맞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매각대금은 88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고 보통예금으로 수취했다. 동기계장치 취득원가 2천만 원,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 900만 원이다.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진행할 것. 자주 주체된다, 그지? 유형 자산의 처분 분계입니다. 유형 자산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았다고요? 그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요.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석해볼까?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 원 빼기 900만 원,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88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물건값으로 800만 원, 부가가치세 80만 원이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빼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우리가 먹는 거는 물건값으로 받은 800만 원이다 이겁니다. 1,1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300만 원.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전표를 맞게 입력한 겁니다. 입력합니다. 9월 4일 10일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요? 800만 원. 부가가세 80만 원. 거래처 어디? 주식회사 민영기업. 자, 전자외부 분계
자, 1단계 대변에다가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그지? 계획전 과목은 기기장치. 금액 2천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기기장치에 대한 거 207번 코드 끌고 오고 금액은 900만 원. 3단계 차변에 받은 돈을 적어준다 그지? 돈을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880만 원이다. 880만 원 돈 받았지만 80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대변에 부채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880만 원 중에서 880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 먹게 될 거다. 그지? 최종 단계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요.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차변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이고 따라서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다. 그치? 300만 원.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고요. 내가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채워 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3번 문항 10월 3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프라엘 전자로부터 구입했고 대금 21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BC카드로 결제했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비품이다. 그지? 비품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톡 튀어나올 거고 그지? 자,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이니까 받았다 그지?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따라서 이 내용을 일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유형은 뭘로? 57카 과로. 자, 입력합니다. 10월 31일 57카과 매입이면서 카과 그지? 찾아서 딱 입력하는 거다. 자, 공급가액은요. 자, 2178000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이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싹 갈라지더라 그지? 2178000 엔터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프라엘전자.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입니까? BC카드. 자, 분계. 자, 차변에 비품. 대변에 자, 신용카드 거래는 뭐 외상 거래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만 주의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값을 그 결제 금액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물건상 가게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준다 이거지. 따라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뭘로? 상단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프라일전자가 아니고 뭘로? BC카드로 수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자,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거래처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입력해 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4번 문항 봅니다. 11월 10일 동해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8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돈 받았다. 자, 물건 팔고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지? 부가세 유형 11 과세가 될 거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이제 계약금으로 돈 미리 받은 거는 대변의 선수금으로 기록돼 있다, 그지? 대변의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계약금 받은 부분 나머지는 차변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분석 끝났고 8월 1일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를 조회해 봅시다. 자, 제품 파는 시점, 즉 제품을 넘겨주는 시점에 그 금액 물건값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계약금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같은 거 따로 발급 안 했을 거다, 그지? 그러면 계약금 받은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 8월 1일자로 조회해 본다. 자, 선수금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지? 선수금.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 얼마? 100만 원이라는 거. 금액 100만 원 확인했습니다. 자, 금액 확인했고 대변의 선수금 100만 원이라고 기록돼 있는 거.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돌아와서 11월 10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유형 11 과세구. 자료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품목란에 전자부품, 수량 150, 단가 1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1,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만 원이 자동으로 싹 기재가 입력이 된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요? 동해상사입니다. 전자 여부 여. 전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에. 자, 대변에 적혀 있는 선수금이 얼마였다고요? 100만 원이었다고.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 뭘로?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1일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 5만 원, 시가 88,000원, 부가세 포함되었답니다. 요거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진에 제공했답니다. 자,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연습한 적 없거든. 당황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입력해보고 넘어가면 돼. 전산 세무 2급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문제가, 즉 전산 회계 1급에서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 출제된 거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차피 틀릴 거잖아, 그지 여러분? 그게 틀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 가끔은 아쉽게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다시 한번 잔소리해 드립니다. 됐죠?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소개는 해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론편에서는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등장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 자, 우리 회사가 제품 만듭니다.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정상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매출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살짝 제공했다 이겁니다. 접대 관련 지출은 애당초부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어놓고 엄하게 쓴다 이거지. 반칙이다, 그지? 그럼 어떻게?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토해내십시오라고 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론편 문제 대비로만 그냥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산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재화의 간주 공급이 이론편 문제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실기편 문제로도 자주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기편에서 전산 세무 2급 가면 열심히 연습하게 된답니다. 그런 게 출제된 거다. 자, 이렇게 재화의 간주 공급을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유형이 뭡니까? 이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그지? 사업상 증여는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더라 이겁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어쨌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 신고서에 끼워 넣어야 돼. 끼워 넣긴 넣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니까 어디? 4번 라인.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하지만 세금계산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그 라인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은 뭐라고요? 14건별이 된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상단부에 적히는 과세표준에는 얼마? 자, 88,000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래. 그러면 물건값으로 따지면 8만 원이 될 겁니다. 요거를 공급가액이라네. 부가가치세 부분은 8,000원 이렇게 기재할 것이다. 상단부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단부 회계처리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거래처에 주었답니다. 우리 장부에는 제품 계정 과목의 금액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제조 원가인 5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상대방한테 넘겨준다고요? 대변 회계 처리할 때, 자, 공란이 없으니까 막 좀 겹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적을게. 그냥 대변에 제품이라고 적으면서 얼마? 장부상 적혀 있는 5만 원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제품을 넘겨주는 순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버린다. 그지? 얼마요? 상단에 적혀 있는 8,000원이지 뭐. 자, 차변은 계정 과목 뭐요? 접대비. 자, 접대비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5만 원과 8,000원 합한 요 상한 금액이다, 그지? 하지만 요게 맞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58000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합니다. 요게 하단부 회계 처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네.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타계정 대체일 때는 적요 8번을 꼭 적어 주어야지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상단, 하단 채워 넣습니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랍니다. 어렵다, 그지? 이런 거를 전산 세무 2급 가면은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다. 가볍게 구경해 보았고요. 자, 이제 분석했으니까 입력합니다. 괜찮아, 틀려도. 자, 12월 1일, 그지? 자, 유형 14건별이고, 자, 공급가일 안에 88,000원 접에 넣는다. 14건별일 경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88000 엔터 치면 8만 원과 8,000원 입력될 것이고, 자, 거래처는 뭐 주식회사 우진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지? 자, 분개요. 자, 대변에 뭘로? 제품이라고 적어준다고. 금액은 얼마? 5만 원으로 적어준다고. 그리고 적요란을 꼭 잊지 말고 뭘로? 8번으로 F2 버튼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적요가 검색된다, 그지? 그 중에서 8번, 적요 8번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코드 번호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 없다 그지? 매출 거래처,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처니까 영업팀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 그지? 800번대 코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4건별 상단부는 이렇게 적어주고 하단부는 5만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조교 8번 적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5만 8천 원이라는 요상한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6번 문항 12월 10일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5번 문항 뭐 거의 다 틀렸을 거고 그거 못지않게 많이 틀린 게 6번 문항인 것 같아. 수입하고 있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부가세 유형을 55 수입으로 입력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세금계산서 종류가 세 가지 있었잖아. 10% 부가세 적혀있는 일반 세금계산서, 0% 부가세 적혀있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또 하나가 뭐 세관장으로부터 물건 수입할 때 받는 수입세금계산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55 수입은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세금계산서 그거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코드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물건 수입하는 과정인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야. 누구로부터? 그 통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용역업체로부터. 통관 절차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용역업체에 야 이렇게 좀 통관 절차 좀 우리 대신 좀 해줘. 수수료 줄게. 그렇게 일 맡겼다 이겁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 51 과세가 될 것이지. 55 아니야. 됐습니다. 그리고 55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통관 비용에 대해서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까지 좀 해주십시오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당연히 51 과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외워가지고 입력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 그걸로 항상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회계 처리 뭘요? 차변의 원재료, 통관 비용도 취득 부대의 비용이잖아, 그지? 원재료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12월 10일 유형 50일 과세. 자, 세금계산서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고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자. 내용이 두 가지 입력돼 있네. 통관 수수료, 운송료. 둘 다 적어주면 되지 뭐. 통관 수수료, 운송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요. 요 두 개 합한 47만 원 되겠지 뭐.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용역회사 이름이 뭐 주식회사 에이스 국제운송이잖아. 전자외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다 그지? 대변은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메인 매출 전부 입력 메뉴까지 풀어봤고,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체를 통해서 납부한 것이랍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내용이 있겠네. 자, 10월 25일. 자,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회계 처리했는데 차변이 틀렸다 그지? 취득세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자. 차변 계정 과목을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는 고칠 거 없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 11월 2일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은
상환 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다. 이 출제된 문제가 회계기간 언제라고 했습니까? 2019년도라고 했다, 그지? 이번 회계기간 2019년도인데 만기가 언제라고? 2021년이다 이겁니다.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 항목이다, 그지?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장기 대여금으로 회계 계정 과목을 수정해야 되겠네. 일반 전 변명 메뉴 열어서 11월 2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차변에 있는 단기 대여금을 뭘로? 장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봅시다.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40만 원, 2,000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은 요렇답니다.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지? 자, 기말 환율로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요? 1180 곱하기 2000 236000으로 계산되는데 장부에는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240만 원 적혀 있답니다. 24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금액이 작아졌다, 그지? 4만 원만큼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작아지기는 작아졌는데 뭐가?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대변에. 그리고 차변은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다가 회계 처리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2360 240만 원 빼기 2360000 4만 원 맞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 일반전 변명 메뉴 열고 12월 31일자로 차변 외상 매입금 계정 가격이다, 그지? 입금 잠깐만요.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검색이 안 되네. 그냥 자, 외상 매입금인데 계정 과목은 뭐라고?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랍니다. 됐죠? 오케이. 외상 매입금으로 조회하지. 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요. 만리 상사랍니다. 만리 상사. 금액은 4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4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동 결산으로 풉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1월부터 12월 자, 판관비에서 대손상각 보인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거고 상단부 보조창으로 작업하면 훨씬 편하더라, 그지? 자, 대손상각 버튼 누릅니다. 1% 이렇게 딱 대손율 기재하면 1% 보충법으로 이번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수당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이다, 그지? 요구 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두 금액만 딱 놔두고 결산 반영 버튼 탁 클릭하면 요거 필요한 안에 딱 자동으로 금액 입력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감가상각비 문제다. 요것도 자동 결산을 봅시다. 자,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920만 원. 그럼 제조원가 쪽에 있겠다, 그지?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 920만 원 적어주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트럭, 차량 운반구다 그지? 자,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구 그지? 여기에 210만 원 적어주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닫고 주어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가 발급된다 그지? 우리가 면세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때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53 면세라고 회계 처리될 거다. 부가세 유형란이 입력될 거다. 그지? 그런 부분을 쭉 조회하면 되겠고 따라서 메인 매출장 메뉴를 사용해서 조회하면 되겠다.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자, 매입 유형 중에서 53 면세를 찾아보자. 딱 한 건밖에 없네, 그지? 1월 21일자 분계밖에 요 항목밖에 없었네.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묻고 있네요. 금액은 80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문항 정답 80만 원. 2번 문항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얼마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증가 감소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묻는다.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이겁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6월부터 6월까지다, 그지?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랍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의 무슨 열? 현금 열 금액을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221000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221000. 자, 3번 문항 당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찾아보랍니다. 자,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우리 부가가세 신고서에서 구경해 보았다 그지? 무슨 의미라고요? 유형자산 또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했다. 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예전에는 사용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장시켰는데 알았다. 찾아보자.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10일 과세로 입력될 거다. 그지? 그러면 메인 매출장 메뉴로 찾으면 되겠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자, 매출 유형 중에서 10일 과세라고 조회합시다. 엄청 항목이 많다, 그지? 대개의 경우는 제품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겁니다. 자, 품목란을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겠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밑에 전표 내용 볼 수 있어. 그지? 전표 내용 보면 자, 커서를 쭉쭉 이동시키면서 하나씩 보면 전부 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는 많지만 별거 없어요. 전부 제품 매출이야. 그런데 딱 한 건이 차량 매각이라고 되어 있네. 그지? 1월 23일자. 그때의 공급가액을 찾으랍니다. 공급가액 얼마?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1,200만 원. 됐죠? 뭐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이긴 한데 어제도 뭐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1,200만 원이 요 마지막 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메뉴 닫고요.
이렇게 하면 주어의 문제까지 마쳤고요. 지금까지 제 8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